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제 문제에 있던 내역을 직접 입력해 보는 입력을 연습해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세금계산서 입력 방법을 우리가 앞에 배웠던 직접 손으로 직접 입력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이제 스크래핑하는 방식, 그다음에 엑셀 업로드하는 방식을 세 가지를 한번 연습하는 걸로 해서 제가 교재에다가 넣어봤어요. 그래서 했으니까 직접 입력하는 이제 여기 아까 임차료가 강일 빌딩에 대한 임차료를 직접 입력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해서 내용을 해놨으니까 메인 매출표 입력해서 먼저 이제 4월 달 것만 보고 4월 달 것만 입력한다고 봤을 때 4월 30일 날 보면은 입력이 돼 있지만 여기다가 제가 임대료를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4월 30일 거 내용만 봤을 때 임대료를 입력할 때 어떻게 불공의로해서 매입세 불공의, 왜냐하면 과세면세 개명사업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불공의 사유는 보다시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이라고 했어요. 임대료는 과세와 면사업을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임대료를 딱 잘라가지고 구분해가지고 과세분, 면세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공통매입분이 맞아요. 이 대표인 게 임대료랄지 혹은 이 세무수수료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세면세 개명사업자의 과세분만 뭐 봐주고 면세분을 안 봐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으로 해서 불공제로 하시되 유형을 불공제로 하시되 불공제 사유를 공통 안분계산분으로 해놓으시고 뒤에 이제 차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되 입력하고 공가액 100만 원 부가세 입력하면 부가 10만 원 되고 그다음에 강일 빌딩에 대한 내역 입력하시고 입력하시면 전자 아니니까 표시에 부죠. 0으로 하시면 전자예부에 아무 표시가 안 되고 분계를 외상으로 해놓은 다음에 하나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뭘 배웠어요? 복사 기능을 배웠죠. 그래서 복사 기능을 교재에 보시면 근데 교재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 입력했으면 여러분 연습해 보시라고 연습하시고 복사해 가지고 그거를 5월 달에도 4월 달 거 5월 달에도 그리고 똑같이 6월 달에도 한번 복사해 보시면 하단부처럼 복사 내역이 그러니까 4월 달의 내역을 똑같이 5월 달, 6월 달에도 복사해 쓰시면 굳이 계속 입력하지 않으셔도 똑같은 내역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복사하는 게 좋다고 임대료 똑같이 복사하시면 가끔은 임대 세금계산서 정확하게 보고해야지 요즘처럼 이제 착한 임대인 뭐 해가지고 이 임대료 감면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또 혹은 임대료 재계약해가지고 임대료가 공가격이 오르는 경우 있어요. 근데 확인 안 하고 무작정 이렇게 복사 기능 사용하시면 안 되고 확인했더니 똑같더라라고 한다면 하나 입력하고 복사하시면 보다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실어놓은 거니까 참고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게 첫 번째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자생계계산서 입력하는데 어떻게 한다? 여기 나온 것처럼 스크래핑하는 거. 스크래핑이라는 건 뭐예요? 스크래핑은 긁는 거예요. 긁는 거. 긁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가 제도가 실행되기 전에는 모든 세금계산서를 다 손으로 입력했어요. 사실은 이 부가신고기간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입력하는 게 입력하려면은 너무 많은 양을 입력하니까.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이 내역이 전자세금계산서 물론 발행할 때는 발행자가 힘들겠죠. 하지만 이것을 데이터를 가져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도 이 컴텍스에 모여 있는 이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스크래핑 기술을 프로그램에 접목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부가세 신고 업무가 너무너무 간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니까 뭐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도 해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크래핑 작업이 너무 간편하고 좋긴 한데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냐?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입력을 하나하나 손으로 다 입력하니까 내역을 봤단 말이죠. 정확하게. 이게 어떤 내용이고 세금계산서 어떤 걸 발행했고 어떤 걸 수취했고 내용을 봤는데 이제 스크래핑에 오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오니까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전송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부가 신고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세무 대리인인데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냥 그야말로 그냥 신고만 대행해 주는 기계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세무 업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업무만 취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무 업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게 세무 업무이기 때문에 스크래핑을 하는 것이 간편하고 좋긴 하지만 반드시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불공제 시킬 것이 있는지 혹은 여기에 그러니까 특히 뭘 많이 누락하냐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관련해서 매입세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예를 들어서 렌트카에 대한 세금을 발행했다. 그냥 무작정 그냥 전송시켜버리면 불공제 시켜야 될 것을 공제시켜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래핑을 해오되 책에 지금 스크래핑을 내역을 많이 새려놨어요. 근데 여기 스크래핑 하는 것은 내역은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크래핑 회사 설정해서 내역을 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방법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드릴 때 이걸 가지고 하되 여러분들이 내용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크래핑 어떻게 해요? 일단 여기 회계 탭 중에 네 번째 있는 데이터 연동 기타에 원클릭 텍스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원클릭 텍스라는 데서 스크래핑 회사 설정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역을 뭐 구세청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내역을 스크래핑해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 들어가셔서 책에 나와 있지만 여기서 사용 여부를 동의 여부 여를 해서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세무사랑이니까 세무사랑이라는 회사에서 이게 등록이 안 돼 있나요? 아무튼 등록이 돼 있는 회사 세무사랑으로 가셔가지고 그 회사에서 예 이렇게 뭐 동의를 여부 체크해 주시고 홈택스에 대한 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 주시고 하면 이 내용은 이제 구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끌고 올 때 좋겠죠. 이게 등록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그때그때 신고할 때만 스크래핑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 가셔서 이때 전자세금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 이거 이제 데이터 자료가 많지 않은 회사들은 이렇게 건건히 그때 할 때마다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는 회사가 뭐 월기장하는 회사이거나 혹은 고문하는 회사이거나 이렇게 실시간으로 거의 회사처럼 알아야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책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스크래핑을 내역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좋아요. 그래서 스크래핑 설정을 미리 해주시면은 실시간 스크래핑을 설정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회사를 설정한 다음에 스크래핑을 여기다 내역을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책 교재에 나온 것처럼 교재에 있는 것처럼 내역을 실시간 내용 할 수 있도록 책의 교재처럼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스크래핑을 해오거나 여기 설정을 해서 뭐 언제 실시간 스크래핑을 언제 할 것인지 이거 바로 불러오는 거고, 이 해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내가 업무를 편하게 자주자주 해야 되는 회사, 양을 많은 회사들은 실시간 회사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양이 많지 않은 회사들은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것처럼 신고할 때만 구세청 사업용 신용카드를 구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불러오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불러왔는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할 게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여기 내용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에서 불러오면 이렇게 불러와지는데 어떤 것은 노란 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연두색 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흰색 줄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분할 때 자동 공개를 하는데 이 스크래핑 하는 과정에 스크래핑만 해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이 학습 기능을 추가해 놨어요. 그래서 스크래핑 해오면서 얘가 전에 노란색 줄, 여기 보시다시피 노란색 줄 되는 것은 품목에 대해 거래처와 품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 거래처에서 이 품목에 해당되는 것을 똑같은 내역이 입력된 것은 노란색이 전에 내역이 붕괴된 게 있으면 그 붕괴 내역으로 붕괴를 해놓는 거예요. 반면에 초록색 연두색은 품목은 일치하지 않고 거래처만 일치하는 경우. 보니까 이 거래처에서 그러니까 품목이 여러 개의 경우가 있었는데 뭐 품목이 어떻게 됐던 간에 이 거래처에서 매입한 것은 이렇게 혹은 이 거래처에다 발행한 품목은 이렇게 이게 매출이니까 매출이 해당되는 것은 붕괴를 이렇게 했더라라고 한다면 학습이 돼가지고 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흰색 부분 일치하는 거래처가 없거나 전에 발행된 게 없었거나 혹은
품목이 없었던 이런 내역들은 한 번도 발행하지 않았던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정으로 우리가 환경등록에 설정해 놓은 기본 계정으로 자동 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회사가 매출이 경우가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단순해요. 분계가 매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제품 매출, 뭐 상품 매출,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는 반면에 매입은 더 복잡하겠죠. 매입은 경우에 따라서 내역을 하나씩 전부 다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크래핑이 편하고 좋긴 하지만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자동 분기의 검토면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출은 품목이 그러니까 매출 유형이 몇 개 안 되니까 물론 잘 보셔서 하셔야겠고, 그리고 매입 같은 경우는 특히 자동 분기의 검토면 수정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진짜 빨간색으로 자동 분기의 내역을 반드시 수정해 주셔야지 스크래핑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실수를 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검토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할 때 뭐 거래처별로 검색해서 하셔도 되고, 혹은 이 소팅을 할 때 이 상단부에서 거래처를 공급처를 눌러가지고 소팅하셔도 되고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됐으면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마감하시면 되고, 내역이 마감한 대로 불러지게 되겠습니다. 뭐 여기도 보여드리면 부가세에서 부가세 세금계산 합계표 내역을 뭐 1기 확정분 해서 여기까지 해서 보시면 이렇게 매출 내역 되어 있고 매입 내역도 해가지고 되어 있으니까 이 내역 마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서 반영된 내역은 확인하시면 되는데 뭐 확인할 내역이 뭐 하나 더 있냐면 매입 부분에서 아까 매입에서 고정자산 매입 있었잖아요. 고정자산 매입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서 내역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추가해서 볼 부분은 어떤 게냐면 뒤에 가시면 이제 지금 이제 직접 입력하는 방법, 스크래핑하는 방법 설명드렸고, 엑셀로 업로드하는 방법이 없어요. 자, 엑셀로 입력하는 방법 여기 보시면 세계관서 엑셀 업로드 방법은 이것만 이제 한번 더 보시고 입력하는 것은 이제 이걸로 보도록 할게요. 자, 사례 문제처럼 똑같이 아까 손으로 수기 입력했던 내역을 엑셀로 받았다 이거예요. 이런 내역이 많아서 회사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아서 엑셀로 이런 식으로 엑셀로 받았다 이거예요. 이거 한번 봐볼까요? 실제로 이렇게 엑셀로 해가지고 지금 이거밖에 없지만 많은 내역이 수기 세금계산서 많아가지고 어떤 회사가 있냐면 이 수기로 이 레지던스업이나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은 임대료 세금계산서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 개별로 많이 호별로 많이 있어요. 레지던스업은 호별로 다 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빌려가지고 내가 또 그걸 레지던스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임대료도 많고 관리비도 각각 호실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일일이 손으로 입력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회사에 요청해서 이 기타 매입 자료에 대한 업로드에 대한 이 엑셀 서식을 보내주고 입력해서 보내주게 하면은 우리가 업로드만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입력하느냐 하면은 이 회계관리에서 재무회계에서 기타 매입 매출 전표 전송이 있어요. 회계관리 재무회계에서 기타 전표 입력 중에서 기타 매입 매출 전표 전송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매입 자료 올리기 해가지고 해서 여기 보시면 기타 매입 자료 업로드해서 열기 하면은 이렇게 올라와요. 해서 입력이 안 돼 있으면은 확인하면은 이렇게 내역이 올라와집니다. 책에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 내역이 엑셀로도 올라와지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특성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종이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수기 세금계산서가 몇 장 안 돼가지고 손으로 입력할 것 같으면 입력하시면 되고, 이거 전자세금계산서 다 받는다 그러면 스크래핑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종이 세금계산서인데 입력해야 될 게 많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엑셀 자료를 받아서 업로드하시면 우리 업무가 대폭적으로 줄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배웠던 직접 입력, 스크래핑, 그다음에 엑셀 자료 업로드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사례 연습 문제를
이 입력하는 거 위주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